예, 그러면 지금부터는 딥러닝 자율주행 자동차를 주행해서 도로 이미지를 획득하는 과정을 한번 직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전체 구성을 한번 볼게요. 자, 앞에 내가 설명을 했었는데요. 이 라즈베리 파이가 있고요. 카메라를 사용합니다. 이 카메라는 해상도가 가로 640, 세로 480의 해상도를 가지고 있고요. 여기 RGB로 이미지를 획득합니다. 그러면 이 프로그램 내부에서 나중에 파이썬 코드를 좀 소개할 건데요. gi.py라는 이 파이썬 코드에서 이 이미지를 200x66 이라는 사이즈로 줄입니다. 우리가 사용할 그 딥러닝 모델이 파이토치라는 라이브러리를 사용하고 거기에서 엔비디아에서 제공하는 엔비디아 많이 들어보셨죠? 엔비디아에서 제공하는 CNN이라는 모델을 사용하는데요. 이 모델이 요구하는 것이 입력을 200바이 66 이미지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미지를 축소하고 그 다음에 RGB 컬러를 YUV라는 컬러 모델로 변환합니다. 이것은 도로의 형태, 그러니까 차선의 형태만 정보를 얻으면 되기 때문에 정보의 양을 축소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YUV 모델로 변환을 하고요. 그러면 이 이미지를 저장을 하게 되면 앞으로 자동차를 가지고 이제 딥러닝 모델을 만들어서 모터의 각도를, 모터의 속도죠. 속도를 조정해서 좌우, 직진, 좌회전, 우회전 이런 것을 가능하도록 하고 거기에는 이제 다양한 입력 장치가 있고요. 여기에 출력 장치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화면 위에 출력 장치로 LCD인데 이 LCD는 카메라는 640에서 480이지만 LCD는 800에 가로 800에 세로가 480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사용되는 카메라 이미지를 이렇게 양쪽으로 80픽셀만큼 유격을 지어서 여기에 가운데가 640이 되겠습니다. 세로는 똑같고요. 그래서 이 화면에 나오고 나머지 여백들은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좀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구성되어 있는 걸 실제로 한번 주행을 해보고요. 또 이 그림은 중간중간에 필요할 때마다 제가 올려서 부연 설명을 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파일은 이제 처음에 gi.py라는 걸로 실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미지를 얻은 다음에 그 다음에 DL이라는 걸로 딥러닝을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AR이라는 걸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가 되겠죠. 딥러닝을 보다 복잡한 이미지도 딥러닝 할 수 있도록 콜앱에서 사용하는 방법도 우리가 활용을 해볼 거고 그 다음에 신호등을 인식하는 것도 우리가 추가로 해볼 생각입니다. 자, 이제 다음으로 가세요. 이제 요것은 제가 후반부에 아주 상세하게 설명할 건데요. 엔비디아에서 제시하는 CNN 모델인데 요것을 파이썬으로 구현을 했습니다. 그 구현을 해서 이 라즈베리 파이 자율주행 자동차에다가 프로그램을 이식을 시켜놨고요. 우리가 인풋으로 카메라를 영상을 가지고 오면 최종적으로 각도죠. 사진을 찍어서 이렇게 도로가 있는 사진을 찍어서 이 모델에 입력으로 주면 출력으로는 각도입니다. 조향각 각도. 왼쪽 오른쪽으로 몇 도를 주행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각도를 내주는 건데 요거는 아마 세 번째 좀 시간에 아주 상세하게 이 딥러닝 모델의 구현 과정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단계는 차례대로 하겠습니다. 도로 이미지를 수집하고 얘를 딥러닝 모델을 실행시켜서 모델을 생성한 다음에 이 모델을 가지고 와서 자율주행을 시작하는 형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트랙 이미지를 수집하는 건데요. gi라는 파일인데 명령어는 이렇게 실행합니다. 요 수도를 하는 이유는 꼭 할 필요는 없었는데 지금 네오픽셀 라이브러리가 이제 관리자 모드로 실행하도록 되어 있어서 아직까지 최적화를 조금 못한 부분이 있지만 하여튼 수도 관리자 슈퍼 유저의 권한으로 사용하도록 해서 이렇게 명령어를 쓰고요. 이 디렉토리 명은 뭐냐면 앞으로 자율주행할 때 학습, 그 다음에
이미지 저장, 학습, 그 다음에 신호등 등등 모든 관련된 정보를 담을 디렉토리명을 적어주는 겁니다. 이런 형태로 구성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이런 화면으로 시작이 될 건데요. 이 화면을 간단하게만 보고 바로 실행하는 장면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자동차의 LCD에 나오는 화면입니다. 이미지가 가로가 640, 세로가 480의 카메라 이미지가 들어오고요. 이제 이 하단 부분이 도로에서 트랙으로 우리가 주로 조향각을 구하기 위해서 사용할 이미지의 영역이고요. 그 다음에 요게 200x66으로 이렇게 리사이즈, 축소된 이미지가 화면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가운데 있는 것이 마우스를 움직이게 되면 요게 각도가 되겠습니다. 왼쪽, 오른쪽 어디로 가야 되는지 각도를 나타내고요. 그 다음에 요 프로그램을 설명하기 위한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는데 그 기능에 대한 설명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실행하면서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랫부분 도로 트랙 이미지 부분만 확대시킨 것이 가지고 온 것이 이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요거를 200x66으로 해서 그 다음에 YUV로 바꾼다 그랬죠. YUV로 프리 프로세싱을 하면 이런 형태의 이미지가 최종적으로 앞에서 딥러닝 모델을 만들 때 모델의 입력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주행을 하는데, 이거는 주행과 관련돼서 관련된 이제 키보드로 수동 주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기능들을 넣어놨고요. 이제 실제로 한번 살펴보고 뒷부분을 설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자동차를 주행하기 위해서 같은 와이파이에 있어야 된다고 앞에서 설명을 했습니다. 우선 구글에서 차례차례 들어가는 걸 설명해 볼게요. 자, 이 컴퓨터도 와이파이를 스튜디오 2G라고 잡았습니다. 같은 와이파이에 접속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자동차에도 제가 같은 와이파이를 접속해서 이 두 개가 같은 와이파이에 등록되도록 그렇게 했고요. 자, 여기에 리얼 VNC라는 것을 그냥 간단하게 치면 됩니다. 리얼 VNC라고 구글에서 입력하면 다운로드 VNC 뷰어라고 나오죠. 이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으면 됩니다. 이 프로그램을 제가 이 컴퓨터에서 받았는데요. VNC 뷰어 프로그램이 있죠. 얘를 실행하면요. 프로그램이 이렇게 모든 앱에 R 탭에 가면 리얼 VNC 뷰어라는 프로그램이 설치가 됩니다. 이 프로그램을 설치하게 되면 이제 설치해서 이런 화면이 뜨게 되는데요. 여기에 요 위에다 IP 주소를 입력하게 됩니다. 제가 자동차를 같은 와이파이 연결하고 자동차에 있는 IP 주소를 ifconfigure라는 명령어를 써서 확인해 보니까 192.168.0.104라는 IP로 지금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같은 와이파이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가 이 주소를 입력하면 되는데 제가 한번 했기 때문에 밑에 있고요. 똑같이 하면 되겠습니다. 192.168.0.104 이렇게 해서 엔터키를 치면요. 자, 제가 접속을 했는데 빠져나와서 다시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예, 조금 전에 네트워크가 좀 불안정해서 네트워크를 좀 바꿨습니다. 자, 와이파이는 제가 F 스튜디오라고 여기 설치된 곳에다가 연결했고요. 자동차도 똑같이 F 스튜디오에 연결한 다음에 자동차에서 IP 주소를 구해보니까 192.168.54.173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접속을 하겠습니다. 접속을 하면 처음에 커넥트라고 연결할 건지를 묻게 되고 여기 리멤버 패스워드에서 다음에 혹시나 연결이 끊어지더라도 자동으로 접속되도록 그렇게 했고요. 아이디가 파이고 비밀번호가 라즈벨입니다. 이렇게 입력을 하면 자, 여러분이 지금 보시고 있는 게 이 자동차의 화면입니다. 이 자동차에 터미널 창을 하나 제가 실행시켰는데요. 그냥 이렇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터미널 창이니까 실행을 시키고, 좀 전에 ifconfig라고 입력을 하면 와이파이에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고 나옵니다. 이 와이파이도 여기에 똑같이 fstudio 같은 와이파이로 연결되어 있죠. 그리고 IP 주소가 이렇게 나와 있어서 이 IP 주소로 접속을 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리눅스 명령어는 대부분 다 직접 명령어를 칩니다. 클리어라고 하면 화면을 깨끗하게 지우고요. 현재 디렉토리를 한번 보면 홈 밑에 파일 안에 디렉토리 와 있고, 그 내용을 보면 이런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이건 제가 학습하고 또 연구하기 위해서 설치된 그런 내용들이고요. 여기서 보여드릴 것은 AI카라는 디렉토리 안에 우리 GI, DL, AR 요 세 개 파일이죠. 요걸 활용해서 여러분들하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그냥 맛보기 형태로 전체 과정을 한번 전체적으로 보여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sudo하고 첫 번째 단계는 python gi.py 하고, 제가 실수했습니다. 자, escape 한번 빠져나가고요. 여기에 디렉토리를 넣는데 smsma라고 하기로 했죠. 그런데 좀 전에 한번 해보려고 smsma라는 걸 쳤기 때문에 디렉토리가 만들어져 있어서 뭐 새롭게 만들 거냐 그렇게 묻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실행을 시켰습니다. 그러면 좀 전에 봤던 화면이 나오고요. 이 화면에서 지금 마우스에 따라서 이렇게 노란 박스가 움직이죠. 자동차가 내 마우스를 따라가면서 주행을 하게 될 겁니다. 한 번 누르면 일반 주행만 하고 그때 초록색으로 바뀝니다. 한 번 더 눌러서 두 번 누르게 되면 빨간색이 되는데 그때 이미지가 저장이 됩니다. 그 기능이 오른쪽에 마우스 모양의 그림을 통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주행하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 번 더 하면 차가 가는데 이 도로를 주행하니까 이 도로의 가운데 부분을 가겠죠. 처음에 이 차는 특징 때문에 하단부에 이렇게 따라가면서 하는 게 주행에 좋기 때문에 따라갑니다. 지금 각도가 위에 나와 있죠. 마이너스 37, 36 이제 좀 줄어들고요. 자, 한 선이 나올 때는 이 선을 따라가는 게 좋은데 이게 라인 트레이스 개념 아닙니다. 여기에 있는 이미지를 지금 저장해서 이미지로 학습할 겁니다. 그 저장되는 이미지의 RGB 이미지는 지금 위에 나와 있죠. 지금 마이너스 34 이제는 이제 플러스로 좀 바뀔 겁니다. 오른쪽으로 이동을 해줘야 되니까요. 이제 점차 오른쪽으로 가서 이제 숫자가 바뀌죠. 오른쪽으로 한 바퀴만 돌겠습니다. 팔자 한 바퀴를 돌고 실제로 딥러닝 모델을 만들어서 결과를 보는 그런 형태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딥러닝을 어떻게 하는지, 딥러닝의 의미가 무엇인지, 또 자율주행하는데 딥러닝이 어떤 효과를 주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 사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목적이니까 전 과정을 한번 맛보기 형태로 따라가 보겠습니다. 이제 한 바퀴 돌았기 때문에 제가 정지를 하겠습니다. 정지는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 정지가 되고 노란색 형태가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 상태 한 바퀴 했기 때문에 이제 거의 다 이미지가 저장이 되어 있는데 이스케이프 키로 빠져나와서 이제 여기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LS를 해보면 SMA라는 디렉토리가 있고 이 디렉토리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때는 CD라는 change 디렉토리 명령어를 쓰고요. SMA 대소문자 구분하니까요. 여기서 LS에 보면 지금 167개의 이미지가 저장된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생각보다 이미지가 많아서 그냥 바로 하면 시간이 조금 걸릴 건데요. 그래도 시작하고 난 뒤에 중간에 좀 자르고 끝부분에 완료되는 걸 봐서 영상을 그렇게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요 피클이라는 요 파일은 뭐냐면 지금 이미지 전체를 저장한 게 아니고 하단부에 왼쪽 위에와 오른쪽 밑에 파란색 박스가 있었죠. 그 박스에 왼쪽 위 좌표와 오른쪽 아래 좌표 두 가지 정보
넣고 있고요. 또 조명을 어떻게 했는지 그런 시스템의 상태 정보를 여기다 넣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보가 같이 들어가 있고요. 이제 이걸 가지고 딥러닝 모델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작성한 파이썬 코드는 sudo하고 이번에는 파이썬인데 dl.py라는 명령어입니다. 그리고 모든 이미지가 smsma라는 smsma라는 디렉토리 안에 들어있다. 이렇게 명령어를 주면 제가 디렉토리 안에 들어와 있었네요. cd하고 한 칸 앞으로 가는 겁니다. 현재 디렉토리가 항상 AI카 디렉토리 안에 있어야 되고요. 화살표 직접 입력하겠습니다. sudo python dl.py smsma 이렇게 하면 이제 화면이 뜨는데 저장되던 이미지들을 다 불러줍니다. 그래서 이미지가 좀 167개라서 화면에 나오는데 여기 보면요, 여기에 저장되는 파일의 이름은 앞에 gi.py에 있었는데 나중에 설명을 좀 더 하겠습니다. 대문자 P로 시작되고 4자리 숫자가 파일 이름입니다. 그리고 언더바 두 개가 있고요. 오른쪽에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면 오른쪽, 마이너스면 왼쪽이고 요 뒤에 있는 숫자가 이제 각도가 되겠습니다. 그런 형태로 파일이 저장되고 저장되는 이미지는 밑으로 가보면 이거보다 더 많이 있을 겁니다. 밑으로도 계속 있죠. 네. 자, 여기서 지금 보면 훈련 이미지, 평가 이미지, 시험 이미지 있습니다. 좀 자세하게 설명할 건데 지금은 좀 맛보기 형태로 가겠습니다. 이 전체 이미지 중에서 훈련 이미지 131개의 이미지를 가지고 131개의 이미지로 이제 학습을 해서 모델을 생성합니다. 그 다음에 그 모델이 잘 되어 있는지를 평가 이미지 32개 이미지로 평가를 해보고요. 평가해서 오류가 나오죠. 그 오류를 계속해서 줄여나가는 방식으로 이제 딥러닝 모델을 만듭니다. 다 만들어지면 맨 위에 지금 5개로 되어 있는데 시험 이미지 회색으로 되어 있는 이 5개 이미지를 가지고 적용해서 원래 저장할 때 각도값하고 예측했던 각도값을 비교해 보는 형태로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딥러닝을 바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딥러닝을 하는 것은 이 딥이라고 되어 있는 P자를 누르면 딥러닝이 시작됩니다. 딥러닝 시간은 조금 걸릴 건데요. 지금 보면 요 학습 데이터, 평가 데이터, 시험 데이터 이렇게 해서 131개, 32개, 5개로 되어 있고 지금 에폭이라는 단계를 진행하고 있는데 요게 300번을 반복하도록 해놨습니다. 요건 어떤 거냐면 제가 앞에 설명할 때 우선 훈련셋을 가지고 모델을 만드는데 그것도 100% 완벽하게 만드는 건 아니고요. 그 모델로 했을 때 정확도가 779만큼 오류가 생겼다 이런 것 뜻입니다. 그리고 밸리드 셋에다가 적용을 해보니까 그 모델로 이거 초기 모델이죠. 같이 799.624만큼의 오류가 있죠. 훈련셋보다 밸리드 셋이 에러가 좀 더 많습니다. 그런데 이 단계를 한 번, 두 번, 세 번 수행할 때마다 점차 요 에러율이 점차 줄어드는데요. 초창기에는 이게 아주 초기 값으로 했고요. 조금 지나면 그때까지는 크게 줄지 않는데 일정 시간 조금 지나면 여기 보면 한 10번 정도 지나면서부터는 조금 급격하게 줄어드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지금 13번째 가니까 270대로 떨어졌네요. 이게 단계별로 항상 좋은 값이 나오는 게 아니고요. 좋았다가 오히려 나빠질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274가 전 단계였는데 다음이 282로 갑니다. 그러면 그럴 때는 모델을 저장할 필요가 없죠. 모델이 더 좋아지면 저장을 합니다. 여기 보면 322였다가 298에서 322가 되니까 모델을 저장하지 않았습니다. 나빠졌으니까요. 근데 195로 좋아졌으니까 세이브 모델을 저장합니다. 그래서 저장을 계속 하고요. 중간에 나빠질 때는요, 이때는 early stopping이라 그래서 제가
나빠지는, 더 이상 좋아지지 않은 단계가 30번 반복이 되면 그냥 더 이상 하지 말고 자동으로 종료해라라는 의미로 얼리 스탑 코드를 넣어놨거든요. 자, 딥러닝 모델의 CNN 모델은 이런 형태로 대부분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뭐 진행되니까 이런 과정들은 여러분이 다른 동영상 자료를 보거나 다른 학습 자료를 보면 이 비슷한 내용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단계 지금 한 28번 갔는데요. 제가 이 과정을 보고 끝부분에 완료되는 부분쯤에서부터 다시 붙여서 영상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꽤나 시간이 오래 걸렸는데요. 이걸 보면 학습하는 시간이 26분 2초인데 이거는 라즈베리 파이가 이제 성능이 조금 낮기 때문에 생긴 거고요. 우리가 이거 맛보기 과정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학습할 때는 여기에 이미지를 다 압축해서 콜앱으로 옮겨서 콜앱에서 하면 거의 3분, 길어도 5분 안에 다 끝나기 때문에 아주 빨리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모델 131개의 이미지를 가지고 모델을 만들고 1차 한번 만들고 평가 이미지 32개로 테스트한 다음에 훈련 때 에러율과 평가의 에러율 다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다 확인하고 난 다음에 최종적으로 이 5개 이미지에 대해서 확인을 했는데요. 결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미지 찍을 때 마이너스 25, 왼쪽으로 마이너스 25만큼 이렇게 회전해라 라고 했던 이미지는 마이너스 26으로 나왔고요. 마이너스 20은 마이너스 21, 0은 그냥 0으로 나왔습니다. 플러스 13은 16, 플러스 35는 33. 그러니까 아주 괜찮은 결과는 나오는데 이것이 100% 완벽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행할 때 상황이 계속 다르기 때문에요. 그래서 한 바퀴 정도 하는 것보다는 한 3바퀴에서 5바퀴 정도 돌리면서 이미지를 저장하고 학습하면 상당히 높은 정확도를 보일 수가 있는데 여기서 회귀 결정 개수가 99.13이라는 것은 이 모델로 했을 때 100장 중에 1장 정도 틀릴 수 있다 그런 의미인데 결과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escape 하면 위에 과정이 쭉 나오는데 굉장히 300번을 다 했습니다. 중간에 보면 이렇게 나빠지는 경우 있죠. 그때는 얼리 스탑을 하고 성능이 좋아지면 결과 에러율이 줄면은 여기 274번째 스텝을 예로 들면 바로 앞전에 제일 좋았던 게 7.13이었는데 6.81이 나왔으니까 훨씬 좋아졌죠. 그래서 그때 모델을 다시 업데이트해서 저장을 합니다. 이런 과정이 다 끝났고요. 이제 자율주행을 이 상태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율주행은 sudo python ar.py라고 제가 파일을 작성했습니다. 그리고 smsma라고 했죠. 그래서 한번 실행을 시키면요. 실행되는 화면이 나옵니다. 여기서는 지금 아래 노란색 부분이요. 차선을 이제 인식하는 부분이죠. 요 이미지를 가지고 와서 요 앞에 200x66의 작은 이미지를 이번에는 하단부에 넣었습니다. 이렇게 변환시킨 다음에 이 이미지를 YUV 이미지로 변환해서 모델에다가 딥러닝 모델 작성돼서 조금 전에 우리가 만든 모델이 있죠. 그 모델에 입력으로 주면 출력은 각도가 나옵니다. 그 각도로 왼쪽 오른쪽 모터를 조정해서 왼쪽에 보면 요 바가 있죠. 요 바를 가지고 좌회전할 때는 왼쪽은 내려가고 오른쪽은 올라갑니다. 그렇게 해서 왼쪽 오른쪽으로 주행을 하게 되는 결과를 보여주고요. 여기에서는 간단하게 H를 누르면 삑삑이라는 그 소리가 납니다. 부저 소리죠. 앞에서 우리가 하드웨어 잠깐 살펴봤는데요. 램프 L을 켜면 화면이 라이트가 켜집니다. 지금 라이트 켜진 거는 위에서 보는 화면에서도 볼 수 있는데 나중에 좀 더 상세히 보겠습니다. 라이트를 켜고 켜고 끄고 하는 그런 명령어가 되고요. 이제 클리어는 이 화면에 좀 나타나 있는 걸 이런 표시들을 없애달라고 하는 거고요. 자, 없어졌습니다. 이미지 하나만 나오는 거죠. 이렇게 하면 다시 한번 더 하면 나오고요. D를 하면 앞에 디스턴스 거리 센스가 있는데 거리 센스로 앞에 있는 장애물까지 거리를 보는데
지금 요거는 앞에 다른 장애물들이 촬영 장비들이 있어서 제가 요거는 디세이블 시키고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오른쪽에 보면 전진 후진 왼쪽 오른쪽에 있는 이건 수동 모드입니다. 제가 화살표로 우선 한번 해보면요, 이렇게 하면 전진 후진 그 다음에 오른쪽 회전 왼쪽 회전 이렇게 후진이 수동으로 해서 할 수 있고요. 이제 자동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동은 고라고 되어 있는데요, G 키를 누르면 자동적으로 자율주행을 하게 됩니다. 지금 화면 나중에 영상 편집할 때 도로 위에서 자동차가 가는 것도 같이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보면요, 아랫부분에 트랙을 보고 트랙 이미지를 모델을 줘서 그 모델에 따라서 각도를 얻어서 주행을 하고 있고요. 이 각도와 실제 GI 이미지를 저장할 때의 각도는 뭐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이미지의 상태가 있으니까요. 그 상태에 따라서 조정해서 나오는 겁니다. 지금 요 크로스 되는 부분도 잘 이미지를 찾아서 주행을 한 상태입니다. 이제 한 바퀴 돌아오면 아까 그 크로스 된 부분을 다시 들어가겠죠. 그래서 반대쪽으로 가게 되는데 그 부분도 좀 결과를 보여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자율주행은 우리 학습했던 그 학습 모델의 결과를 보면 상당히 좋은 결과를 예측할 수 있는데, 왼쪽 오른쪽 지금 붉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속도입니다. 자, 좌회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오른쪽이 올라가고 있죠. 왼쪽으로 좀 더 많이 꺾이면 크게 올라가고, 그래서 왼쪽 오른쪽 그 모터의 속도를 지금 조정한 결과도 볼 수 있습니다. 가운데 지금 각도가 나와 있죠. 이 각도를 보고 지금까지 전혀 이탈 없이 잘 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 팔자 트랙은 기본형 트랙인데요, 아주 그렇게 어렵지 않은 간단한 트랙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주행하는 데는 아주 완벽하게 에러 없이 잘 주행되는 결과를 우리가 확인해 봤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주행을 마치고요. 자, 마칠 때는 스페이스를 누르면 정지가 됩니다. 그리고 ESC를 누르면 빠져나오고요. 그래서 간단한 기능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이 리눅스에서요, 현재가 PWD 하면 AI카죠. 앞으로도 요 AI카 디렉토리 안에서 할 거고요. 리눅스의 그래픽 버전이죠. 윈도우 환경인데요. 여기에 우리가 AI카 안에 SMSMA라고 우리가 이미지 저장을 했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디렉토리 보면, 자, 처음에 트랙에 관한 정보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딥러닝 할 때의 정보, 요거는 딥러닝 모델입니다. 자, 우리가 아까 에폭을 300번이나 했는데요, 반복하면서 최종 만들어진 파이토치의 엔비디아 CNN 모델의 이름이 요 이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아까 결과 이미지 나온 거죠. 또 더블 클릭 한번 해서 실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 이미지가 PNG 파일로 저장이 되고요. 자, 여기 보면 P0000부터 시작해서 아까 최종 이미지 개수가 167번까지 이렇게 다양한 이미지가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 팔자 트랙에서 보통 하면 저는 한 100장 이내로 해서도 충분히 잘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했는데 오늘은 좀 제가 저속으로 주행하는 바람에 이미지가 좀 많이 저장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꽤다 20몇 분씩 걸렸는데요. 이제 요 딥러닝 하는 모델을 콜앱에 옮겨서 하면 굉장히 빠르다는 걸 여러분이 이해할 수가 있을 겁니다. 탐색기를 한번 탔고요. 자, 여기에 제가 앞서 강의에서 제가 했던 내용을 조금만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자, 요 이미지 화면을 보면 충분히 여러분이 이제 한번 봤으니까 이해가 조금 더 쉬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요 전체 640에 480 이미지 안에서요, 요게 전체가 가로가 여기가 640이고 X 해상도가 Y 해상도가 480입니다. 그리고 이 전체 크기는요, 이 LCD의 크기인데 요게 있죠, 800에 요거는 세로는 똑같습니다. 480. 그 중에서 요 부분만 요 부분에 있는 이미지만
이렇게 트랙으로 저장을 합니다. 요때 요 좌표가 있죠. 0,246, 639,459. 요 4개 정보가 피클 파일이라는 곳에 피클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에 정보가 저장이 됩니다. 왜냐하면 GI가 이미지를 얻는 건데요. 나중에 이 이미지를 가지고 AR에서도 쓰죠. 요 사이에 딥러닝 모델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자율주행할 때도 그 이미지를 저장해서 모델에 주게 되는데 그 이미지가 GI에서 학습했던 거하고 이미지가 같아야 되겠죠. 그래서 같은 영역의 이미지를 AR에서도 갖고 오기 위해서 피클 파일에 있는 정보를 읽어서 같은 정보를 저장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저장이 된다는 걸 우리가 이제 쉽게 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최종적으로 저장되는 거는 요 프로세싱 요거죠. 요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프리프로세싱 화면도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자, 여기도 살펴보면 아까 탐색기를 한번 더 올렸어요. AI카 안에 여기에 SMSMA에 이미지가 이렇게 많이 있는데 이 이미지는 자 200x 66으로 변환이 되고 그 다음에 YUV로 또 하나 더 있는데요. 블러링이라고 해서 요 선의 외곽선 부분을 좀 매끄럽게 해주는 거죠. 이미지가 좀 거칠게 나오기 때문에 아주 차선을 정확하게 보기 위해서는 좀 매끈하게 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블러링이라는 영상 처리 기법을 사용하고요. 그렇게 했던 결과 이런 이미지들이 저장이 됩니다. 지금 이렇게 화살표를 옮겨보면요. 다른 파일들이 계속 나오죠. 7번, 8번, 9번 이렇게 같은 경로들이죠. 경로에서 저장됐던 이미지들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이렇게 따라가 보면 우리가 주행했던 경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크로스 되는 부분 나오죠. 이렇게 해서 내가 잘 주행했는지 그것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치고요. 이렇게 하면 전반적으로 그 우리가 사용했던 자율주행 자동차의 기본적인 주행 방법들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이제 우리가 스마트 모빌리티라고 할 때 스마트카, 그러니까 스마트카의 핵심은 자율주행을 기본으로 해서 주변의 정보까지도 아주 잘 활용하는 그야말로 자동차 자체가 그냥 주행하는 기능이 아니고 스마트한 여러 가지 전자장치, 통신장치, 다양한 그런 인공지능 기법들이 도입된 그런 자동차로 앞으로 발전해 나갈 건데 자율주행 자동차가 우리가 말로만 들었지만 실제로 주행되는 걸 본 것은 잘 없을 겁니다. 제가 소형으로 만들어서 자율주행 자동차의 기본적인 기능들이 그대로 수행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여러분들에게 한번 소개해 봤습니다. 오늘 맛보기를 한번 해봤는데요. 이제 다음 시간부터 차근차근 단계별로 하나씩 알아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